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입니다. 11월 16일 토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11월 3주차를 맞아서 시행된 오늘 금요경마, 초중반 적중은 꾸준히 나왔는데 배당이 거의 잡배당 수준입니다. 그나마 제주 6경주 배당이 좀 괜찮았고요. 근데 자, 잡배당을 이어나가다가 마지막 경주에서 임팩트 있는 적중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템8 반주력이었죠. 반주력 막건으로 복승식 37.8배, 쌍승식 107배. 쌍승식 107배는 오늘 나온 배당 중에 최고 배당이었고요. 복승식도 두 번째 배당이었습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로 반주력으로 잡아드렸어요. 주력을 할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반주력으로 돌린 게 너무나도 아쉽긴 합니다만 마무리해서 임팩트 있는 적중이 나왔습니다. 자, 여세를 몰아서 토요경마, 일요경마도 좀 좋은 결과를 한번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근 토요경마가 지금 한 3주 연속 좀 부진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금요경마, 일요경마는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반드시 토요경마에서 반전을 한번 끌어내겠습니다. 자, 승부처 공자입니다. 3라운드, 7라운드, 9, 10, 11 토요 승부처입니다. 식정주가 토요 최고 선택입니다. 메인입니다. 1라운드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등급 1200 12마리가 출각합니다. 자, 드러난 전력상 일단은 추풍령, 내길의 여정, 청룡의 칼, 걸작 축제 요정도 4파전 구도가 예상되는 그림이에요. 저도 이 정도 구도를 인정하고 갈 예정입니다. 충마 선정이 관건이죠. 여기에 복병 한두 정도 광교의 기상 도전 가능권으로 보는데요. 자, 내길의 여정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마감으로는 추풍령이나 걸작 축제가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라는 판단이에요.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길의 여정이 데뷔전 순발력을 보이면서 외곽에서 힘을 쓰고 순위권 진입을 했습니다. 경주력 괜찮았어요. 외곽에서 힘쓰고 레이스를 풀어갔던 거에 반해서 직선주로 끝걸음이 무뎌지는 것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길의 여정이 인기를 모으는 건 당연한 수순인데, 자, 그 당연한 수순에서 상대 마필들의 잠재력이 결코 만만치는 않다는 거예요. 걸작 축제, 이미 이 마필은 데뷔전 입상을 해낸 마필입니다. 역시 순발력과 스피드 있고 끈기까지 겸비를 한 마필이거든요. 근데 패출혈이 발생해요. 패출혈이 발생하면서 재검받고 나옵니다. 패출혈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첫 회 정도는 사람으로 치면 좀 코피를 심하게 쏟는, 코피가 왜 쏟아집니까? 무리가 오는 거죠. 힘든 거죠. 따라서 데뷔전 경주를 치르고 나서 걸작 축제가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근력 보강, 지구력 보강, 폐활량을 많이 늘려주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수영 훈련까지 소화를 했고요. 폐활량을 보강하는 훈련에는 수영 훈련이 좋죠. 가장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걸작 축제가 패출혈에 따른 그러한 후유증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고, 추풍령은 잠재력이에요. 자, 출발지 이점이 돋보입니다. 순발력에서는 6번이나 10번에 비해 밀립니다만
밸런스라든지 직선적으로 힘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을 거예요. 안쪽에서 제대로 밀고 나와준다면 재밌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1라운드는 1번, 10번, 6번, 여기에 도전 세력으로 8번, 복병권으로 3번, 요런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총막감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1라운드였습니다. 다음은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연희 히어로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편성이 연희 히어로에게 갖다 댈 마필이 없어요. 그만큼 만만한 상대들과의 싸움입니다. 직전 경주 참패를 했습니다만 전력을 재정비했고, 자, 이때 모습을 감안할 때 여기에 또 문세영 안장이라면 이번 경주 실망을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초반 빠르게 치고 나가겠죠.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연희 히어로의 걸음을 막을 상대는 보이지 않는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나머지 마필들이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후차권을 탁 찍어서 선정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난해해요. 일단 베스트 샤크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저도 유력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도전 세력 중에서 좀 눈길을 끌어야 될 마필 10번, 6번, 이변마, 그리고 안쪽에 있는 1, 2번 중에서는 마체가 얇아도 이 어퍼핸드라는 마필이 발놀림이 아주 강단이 있습니다. 발이 빨라요. 아직 발을 시원하게 뻗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만 마체도 얇고 약간은 보폭이 좁아요. 그런데 스피드가 워낙 좋으니까 1200까지는 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요 정도 선에서 한번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11번, 9번, 2번, 여기에 엑셀런트 한센보다는 개인적으로 6번, 10번, 이변마, 요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블랙러시안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하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요 마필은 내일 현장에서 따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4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선택, 토요경마 첫 번째 선택입니다. 강나루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옥천 윈스타, 영원 자이언트, 베스트 킹덤,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자, 강나루를 축으로 인정 못하겠다. 6번 축 인정 못한다. 믿고 가는 축은 따로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노려야 될 관리마 승부 타이밍을 맞이했습니다. 관리마의 승부 타이밍입니다. 자, 첫 번째 레이스 상경주 첫 승부입니다. 최근 토요경마 성적이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첫 승부를 반드시 한번 먹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4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마루장군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죠. 인정합니다. 머리를 다 부러뜨릴 수는 없어요. 인정해야 될 때는 인정하고, 후차권에서도 프로미스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레이스는 현장 깜빡이를 지금 인정을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자, 요걸 인정하고 방어권 또는 삼복마권 활용하느냐, 아니면 이걸 본전만 딱 걸쳐놓고 10일 놓고 배당 쪽으로 한번 정리하느냐, 요거를 일단 현장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 도전 가능권은 6번 주링 스카이,
4번 에클레어, 그리고 새로운 가이, 요 정도 선에서 후차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배당이 나와준다면 5번이나 8번까지도 가능권인데 너무 지저분해지죠. 어쨌든 현장에서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4번, 6번, 9번 요 마필들을 일단 도전 세력, 11번, 2번 빼놓고요. 그리고 5번이나 8번도 가능권이다 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에 있는 마필 위주로 한번 강약 조절을 하는 게 좋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라운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좀 이따 승부처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주로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오늘 승부처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경주 5등급 13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9번 태평 레전드가 이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거센 강호가 최저 배당을 형성합니다. 9번과 7번 두 마필이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8번 글로벌 타임, 11번 안양 기쁨 요 정도의 어떤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지금 이 인기도가 제가 공략하고자 하는 마필들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레이스는 패스하겠습니다. 축 세우고 압축하는 게 관건이에요. 5번이나 배당이 좀 나온다면 5번이나 6번 정도인데 영웅자룡을 김성현이 아니고 다른 기수였다면 개인적으로는 6번을 좀 노려보고 싶었거든요. 금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강단 있고 밸런스도 점점 잡혀가는 축입니다. 자세가 약간 높은 단점은 있어요. 근데 폭발력이라든지 근성이 너무 좋아요. 이 마필은 김성현 기수의 기승으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쉽긴 한데 어쨌든 최종 판단은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하고 6경주로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리얼딜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리얼딜만 보면 너무 아쉬워요. 전적표 한번 볼까요? 왜 제가 아쉬워하는지. 요 마필 놓고 제가 대상 경주에서 승부를 한번 들어갔었잖아요. 리얼딜 5경주 6경주 루키 스테이크스였죠. 리얼딜 코로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아깝지 않은 이유가 캡틴 PK를 안 봤기 때문에 4-7은 제가 막건 공략을 했죠. 4를 넣고 7번을 안고 갔는데 3을 현장에서 빼는 바람에 어차피 대가리 말을 놓쳤기 때문에 아쉬움 이게 좀 덜하긴 합니다. 어쨌든 리얼딜이라는 마필은 이때 딱 해먹었어야 돼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그냥 아예 바닥을 쳐버렸고요. 너무 오버페이스를 했습니다. 이날도 빨리 붙어주는 듯 했습니다만 이날 페이스에 못 따라가요. 4코너 타임에서 거의 1초가 차이 나버립니다. 42초 41초 이 41초 4코너를 41초대로 주파하는 거는 1200에서 그야말로 초하이 페이스거든요. 초하이 페이스. 근데 이 마필도 이게 선행이 아니라 따라가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갔던 마필 실버레이는 얼마나 빠르게 레이스를 끌고 간 겁니까? 3착 버틴 게 용합니다. 어쨌든 리얼딜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자, 어쨌든 리얼딜을 중심으로 꼬리 찾기입니다. 파이널고, 라운 이클립스 두 마필이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스케일킹, 장군마루 그리고 복병권으로 오스틴 리더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이 레이스는 제가 현장 추천 경주로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눈길을 끌었던 마필이 있어요. 새벽 훈련 시에 제 눈길을 간지럽혔던 마필. 그 마필이 일단 인기가 덜 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오픈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최종 정리할 텐데요. 자, 5번과 11번입니다. 요 두 마필. 요 두 마필을 한번 눈여겨봐 주십사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판단해서
제가 나름 가능성이 좀 높게 선다 그러면은 현장 추천까지도 한번 가져가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축 정리하고 인기마 가운데 어설픈 인기마 잘라 드리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라운드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4등급 1412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 두 번째 승부처 토요 두 번째 선택,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다시피 조금 고만고만하죠. 그래프가 길게 뻗어 나와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학산마초가 그나마 조금 길어 보입니다. 여기에 브라이트 위너, 하트케이, 금승 크라운 이런 순으로 팔리고 있는데, 자, 인기 순위는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라운드 인기 순위는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승부처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거, 지금 1차로 모래 보강이 약 한 달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때 모래 보강을 어떻게 했냐면, 주로가 이제 요렇게 주로가 있으면 직선 주로에서 2코너까지, 그리고 1000m 연장 주로, 이 모래 보충이 이쪽으로 이루어졌어요. 외주로. 근데 이번에는 이 2코너부터 시작해서 뒷직선 주로하고 3코너, 4코너까지 모래 보충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모래 보충 끝났죠? 외주로는 아주 꽉 채워서 끝났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바가, 이 모래 보충의 의미가 지난주에 좀 있었어요. 이미 지난주 경주하기 전에 이런 보충이 끝났기 때문에 취임마들이 조금은 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형성된 겁니다. 선행마필들의 절대적 강세가 조금 꺾였어요. 애초에 이 1차 주로 보강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선행마들 강세 보였거든요. 근데 2차 주로가 이루어지고 이 3, 4코너 모래 보충이 되면서 이 3, 4코너가 결정적이에요. 여기서 경주마들은 페이스를 늦추면서, 페이스를 늦추게 되면은 이 모래에 대한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거든요. 결국 이 모래의 영향이 지난주 결과에 영향을 충분히 미쳤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행마들의 절대 강세는 이제는 없다. 정상주로 내지는 취입형 마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주로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쓸려 내려간 상황도 아니고요. 이번 주도 이런 주로에서 레이스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 이번 토요경마 제가 승부처 잡은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잡은 승부처들이 몇 있어요. 선두 경합이 아주 치열한 이런 경주에서는 일단 취임마들의 특세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행마 중에서는 좀 힘있는 선행마는 살려두되, 힘이 없는 선행마들은 좀 불안하다 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 브라이트 위너 같은 경우에 이번 경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브라이트 위너는 힘이 아주 없진 않아요. 중거리까지 소화를 해줄 수 있을 정도에 따라가서 순발력과 스피드도 뛰어난데 나름 스태미나까지 일정 부분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충분한 경쟁력을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하트케이 같은 마필도 순발력, 스피드 좋은데 힘도 있죠. 결국 이번 경주는 앞에 가는 마필 가운데 지극히 그렇게 짧은 마필은 보이지 않는다 싶은 아인슈페너 정도. 아인슈페너도 예전에 단거리 소화할 때는 힘이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직전 1400에서 아쉬운 3위에 머물렀고요. 그렇게 뒤가 탄탄한 유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인슈페너 이번에도 앞에 가려고 하겠습니다. 코너 타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정도 코너 타임이면 앞에 가야 정상입니다.
앞에 가야 정상인데 조성범 기수가 어떻게 몰아줄지 모르겠네요. 근데 앞에 가도 불안합니다. 이때보다는 지금 주로가 많이 무거워져 있어요. 가벼운 주로에서도 버티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더 힘들죠. 그래서 아인슈페르는 뭐 거의 안 실리네요. 인기가.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승부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뭐 제 관리마 그리고 훈련 우수마도 한두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인기 순위에 전혀 뭐 영향받지 말자, 뭐 개의치 말자 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경주는 요 마필들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에요. 인기 1, 2, 3, 4위는 전부 공략 대상일 뿐이고 싹 지우고 뒤로 돌립니다. 지울 마필 지우고. 이번 경주는 화끈한 환수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될 겁니다. 제가 믿고 가는 승부 타이밍을 맞이한 관리마 놓고 훈련 수마에 딱 제대로 엮여버리면 배당이죠. 7라운드였습니다. 자, 8경주로 넘어갑니다. 4등급 1700 8대 마필 출격합니다. 강축에 편성이 너무 약해요. 뭐 드래곤 스퀘어가 아주 강만은 아닙니다만 여기서는 와야죠. 여기서 와야 됩니다. 뭐 컴플리트 리더 부담 중량이 좀 과중하긴 해도 역시 편성이 너무 약해요. 블러드 마운틴, 빅 스마트, 새로운 빛깔 요런 마필들 간 싸움인데, 자, 이변이 좀 발생한다면 저는 이번 경주 기습이 가능한 마필, 눈여겨보고 있는 마필 2번 런던 에이스와 6번 시크릿 왕자 요 두 마필을 이변 가능마로 한번 체크를 해두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주 이변 가능하다면 요 두 마필 상태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습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9라운드로 넘어갑니다. 본격적인 토요경마 승부처가 이제 시작됩니다. 제대로 한번 풀어봐야죠. 1800 혼합 4등급 18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달콩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달콩 사이즈 있는 앞말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달콩의 핸디가 56입니다. 뭐 체형이 좋은 앞말인데 뭐 56 가지고 요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마필이 공백 이전에 또 1800에서 선입으로 따라가서 아주 상당한 경주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54, 지금 56. 앞말에게 이 플러스 2kg의 부담 중량은 상당한 데미지가 있습니다. 상당한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달콩이 레이스가 정말 편하게 선행마 딱 옆에서 견제하는 말, 그리고 안쪽에 딱 한 두 마리 정도, 바로 이 포지션에 달콩이 자리 잡지 못하면 저는 이번에 힘들 것이다. 딱 이런 전개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요런 전개. 이 전개가 아니면 힘들다는 거죠. 56 달고는. 저는 달콩을 일단 공략권에서 뺐습니다. 뭐 현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달콩을 뺐어요. 버리고 갈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콩을 빼고 이번 경주를 한번 붙어볼 예정입니다. 뭐 믿고 가는 축마 있고요. 훈련 과정에서 느낌이 좋았던 마필인데 이번에 능력 기술을 딱 기용을 하면서 타이밍을 한번 잡은 것 같습니다. 훈련 시의 그름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마필 중심으로 뭐 달콩만 빠지면 어떤 마필하고 엮여도 환수는 나와줍니다. 어떤 마필하고 엮여도 충분한 환수가 보장되는 적중만 나와준다면, 그리고 그 적중은 제가 잡아내겠습니다. 10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자, 식경주 3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토요 맨입니다. 자, 제가 승부처 가운데
이 선두권 경합이 좀 우려가 되는 레이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번 식경주예요. 브라보 플레이, 아침 동자, 청파의 꿈, 장비대운, 스팔타, 라운드 커브라도 만만치 않은 순발력 가지고 있고요. 이 마필들이 어지간한 레이스라면 지금 다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상당한 하이페이스를 자랑하는 마필들입니다. 라운드 커브라도 제가 아까 4코너 1200에서 4코너 41초 때면 상당히 빠른 하이페이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1초 프렛이 나올 정도예요. 물론 직선줄에서 버텨내고 이 하이페이스를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만 어쨌든 라운드 커브라도 이런 페이스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거. 브라보 플레이, 아침 동자. 아침 동자는 최근에 이제 발주가 안 돼요. 계속해서 지금 늦발. 이날도 뭐 선행 갔는데 이게 그냥 선행이 아니에요. 늦발하고 밀고 선행 간 거거든요. 또 늦발. 계속해서 지금 발주가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관건인데 이 마필이 스타트 제대로 되면 무섭죠. 무서운 마필입니다. 늦발형 선두르기 좋은 말. 선두권은 프레스하는 능력도 상당히 강하고요. 아침 동자 코지 기수가 얼마나 노련하게 끌고 나와 줄지 늦발을 하더라도 최대한 잘 파고드는 그런 전개를 한다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겸비한 마필이에요. 스팔타 빠르죠. 끈기도 있고 청파의 꿈도 뭐 좀 기복 있는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빠르게 붙어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1200 말씀드렸던 대로 4코너 41초대에 코너 타임을 끊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상당히 빠른 하이페이스의 선행 가능한 마필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뭐 베스트 터치도 뭐 가끔 기습도 합니다만 이 마필은 이제 뭐 취입으로 자리를 매김했고요. 단디 탱자는 뭐 선입이나 취입. 사라몬드도 빠르게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긴 합니다만 외곽이기 때문에 뭐 무리하게 감아서 덮치지는 않을 것이다. 장비 대운이 문제인데요. 뭐 선입도 하고 선행도 하고 지금 계속해서 뭐 여유가 많습니다. 13마신, 8마신 요런 마신차를 이기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온 마필인데 편성 제대로 만났죠. 이번에 임자 만났습니다. 치고 나갈 상황도 아니고요. 선두권으로 또 외곽의 포지션을 자리를 잡자니 정말 어중간하게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두터워요. 안쪽을 파자니 과연 이 마필이 모래를 맞고 안쪽에서 뚫고 나오는 그런 힘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안 된다라는 단어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주 어려울 것이다. 이 마필 레이스를 풀어가기가.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를 모을 깜빡이 형성할 장비대운의 불안감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장비대운은 아주 불안합니다. 나머지 마필 가운데 축 믿고 있는 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략해야 될 이유가 명확한 마필 관리마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10라운드 상당히 치열한 선행 경합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 최고의 선택 메인으로 잡았습니다. 10라운드 반드시 좋은 결과 한번 끌어내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오늘 금요 경마만 같아라 라는 느낌으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크로남성 한강파워. 한강파워가 직전 대상경주 주초에 이제 뭐 인기도 뜨기 전에 일단 출마 등록은 다 해놓잖아요. 한강파워가 당연히 인기 1위가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출마 등록 딱 봤을 때 이 레이스는 한강파워가 인기 1위 뭐 이렇게 끌고 갈 거라. 크라운남성이 인기 1위가 나와요. 크라운남성이 한강파워가 2위로 밀립니다.
직전 스포츠 조선배였죠. 상당히 선전했는데요.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근데 크라운 함성 1600이기 때문이겠죠. 1800만 되더라도 한강 파워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1600이면 이 1600 외곽 게이트의 마필들 특히 한 7번대 이상 아주 불리하죠. 전개 풀어가기가. 한강 파워가 지금 외곽 감으려면요, 발주하자마자 이제 코너가 꺾여버리는데 그 꺾여버리는 걸 계속 외곽을 돌아서 잡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직선줄에서 잡아나가는 건 쉽습니다. 직전 경주 한강 파워는 1800 발주하고 나서 거의 직선줄에서 초반 선두권을 덮치고 나갔어요. 이번엔 이런 전개가 안 나와죠. 이걸 쭉 뽑아서 가려고 하니 바로 코너가 꺾여버리니까 남들 2발 뛸 때 3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직전과 같은 이런 전개를 하면 안 됩니다. 스포츠 조선배와 같은. 오히려 그냥 딱 발주하고 코너 돌고 직선주로 접었을 때 이때 외곽을 감아버리는 요런 전개는 그냥 꽁지에서 따라가다가 뭐 요런 전개까지는 가능하겠죠. 아니면 그냥 차분하게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직선주로 추입하든가. 어쨌든 직전 스포츠 조선배와 같은 전개는 안 나온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한강파워가 크라운 함성에 비해서 인기도가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크라운 함성 선행 가능하죠. 순발력 특급, 스피드 특급, 스태미나 보통. 탁월한 순발력과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선두권 장악에 나설 것이 유력시 됩니다. 선행의 유일한 걸림돌은 안쪽에 있는 미스터 퀄리티죠. 외곽에 있는 마필은 뭐 발주하고 나서 코너가 꺾여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2번을 사실상 견제할 마필은 없어요. 선행을 견제할 마필. 안쪽에 있는 미스터 퀄리티 딱 요 한두만 크라운 함성의 선행에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뭐 컨디션이 눈에 확 들어올 정도의 그런 좋은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크라운 함성이 무난하게 선행을 받아내지 않을까. 선행을 받아내면 1600을 버텨낸다? 아마 이런 시나리오가 여기 인기도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직전 뭐 빈체로 카발로처럼 아주 외곽을 감으면서 마피를 강하게 프레스하는 그런 상대는 없다는 거죠. 직전도 이제 선행을 했습니다만 빈체로 카발로가 워낙 외곽에서 찍어 눌렀죠. 계속 지속적으로 호흡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번에는 크라운 함성이 호흡하고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다만 직전과 달리 1400에서 1600으로 이제 경주거리가 늘어났다는 건 크라운 함성에게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죠. 도전 세력들이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뭐 뒷직선 접어들면 가만버릴 마필도 있고, 마필이 물고 튀는 맛이 좋아가지고 빠르게 선두 견제가 들어갈 마필도 있습니다.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크라운 함성을 저는 뒤로 돌릴 예정입니다. 아직 뭐 이 마필을 삭제하겠다라는 것까지 확정 짓지 못했어요. 일단 축 아니고요, 주력 공략 대상도 아닙니다. 방어권 말미, 방어 말석 또는 삭제, 이 둘 중에 하나로 제가 2번 크라운 함성은 선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 마지막 마무리 끝장 승부처 역시 믿고 가는 축 놓고 임팩트 있게 한번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 축은 크라운 함성도 아니고 한강 파워도 아니에요. 제가 믿고 가는 축 놓고 깔끔하게 정리 가능한 승부처가 될 겁니다. 뭐 오늘 금요 마지막 경주와 비슷한 배당도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제 공략 마번에서 그런 결과도 한번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토요 11개 경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최근 흐름이 좋지 않았던 토요 경마 반드시 내일은 만회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현장에서 도움되는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